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피프티 사태, 좀처럼 잦아들고 있지 전혀 못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이번 피프티 멤버들에 대한 많은 비판 여론, 그것이 알고 싶다에 쏟아지는 의혹과 템퍼링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재점화가 되면서 그야말로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피프티 멤버들과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팀, 굉장히 곤란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피프티 사태에 대해 국회까지 이런 말도 있어요. 아이돌 역사 중에 국회까지 진출한 아이돌은 최초가 아니냐. 자, 이런 비난 섞인 여론까지도 번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번 피프티 사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대중분들과 얼마나 많은 여론이 이 멤버들과 이와 관련된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에게 많이 등 돌리고 있는지 충분히 느껴지시는 대목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번 피프티 사태, 그야말로 갈수록 최악을 달리고 있는데요.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변명만 가득한 그것이 알고 싶다. 그래서 도대체 해명은 언제 하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 애시당초 이 후속 방송, 후속 보도 오히려 반대한다, 보이콧한다. 피프티 멤버들에 대해 오히려 더 옹호하는 자료들만 모아서 방영할 것만 같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 대한 얼마나 많은 대중들의 불신이 섞여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건 본인들의 입장에서 직접적인 이야기를 했죠. 후속 보도하겠다. 근데 도대체 언제 해명을 할 거냐?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번 프로그램을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기 위함이 아니다. 논란이 되는 몇몇 사안에 대해서 추가 취재를 통한 후속 방송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반드시 채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와서 보면 방송 직후 제작진이 멤버들의 편에 들어주고 있다라는 시청자분들의 지적이 지금까지도 그야말로 터져 나오고 있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여전히 민원은 폭주하고 있는 상태이며 방심위에서는 이번 민원에 관련하여 현재 검토 중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과문 역시 편파 보도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 하나 없는 반쪽짜리 사과문이다 라는 지적이 터지고 있는데, 특히 사과문 중에서 또 많은 분들에게 지적받고 있는 부분이 새로이 발견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위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글씨가 바로 첫 번째 1차 발표에 썼던 입장문 내용이라고 합니다. 한국 매니지먼트 연합이나 한국 연예 제작자 협회 등 단체에서 보내온 말씀과 비판 무겁게 듣겠다. 그런데 이 아랫부분에 보라색으로 적혀져 있는 부분은요, 시청자들의 항의가 또 쏟아지니까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이 단체뿐만이 아니라 시청자들이 보내주신 말씀과 비판도 무겁게 듣겠다. 결국 어떻습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의 입장문 자체가 왜 많은 대중들에게 눈가리기 아웅이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낸 눈가리기식의 입장문에 불과하다. 본인들은 사과드리겠다라고 했지만 사과로 전혀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부분이다. 자,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태라고 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피프티 사태 국회까지 진출을 하게 되면서 결국 전원중 대표님에 대한 미담만이 더 터져 나왔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 이렇게 이전 멤버가 직접 증언을 해내고 있고, 이런 멤버가 한 명이 아니라 벌써 2명째입니다. 그리고 멤버들만이 아니라 어떻죠? 전홍준 대표님을 알고 있는 연예 관계자들은 대다수가 전홍준 대표님이 그럴 분이 아니다.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이 피프티 사태에서는요, 이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 백이사, 피프티 멤버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것을 방영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마저 많은 대중들에게
대부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이번 오메가 X 사태 얘기가 커지고 있던데 이거 좀 알아봐 주면 안 되냐? 지금 보면 실제로 기사에 오메가 X 입장에서 피프티 사태와는 다르다. 통수돌 수식어에 울분이 터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 오메가 X 역시 과거 피프티 사태와 유사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제시가 되면서 언론 보도에서도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글쎄요. 이번 피프티 사태와 오메가 X 사태가 직접적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혀 연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템퍼링이라는 이 행위 자체가 많은 대중들에게 큰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문체부 장관님께서도 여기에 대해 제대로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시기도 한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오메가 X 사태, 피프티 사태와 더불어서 뭐 연결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사건은 이미 시간이 꽤 흘렀잖아요. 중요한 건 피프티 사태의 의혹이 아직 채 다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피프티 멤버들의 가처분 인용에 대한 것도 아직은 결과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이 오메가 X라는 아이돌 그룹의 이야기가 피프티 사태에 함께 거론이 된다라고 한다면 뭔가 지금 이 거세게 불고 있는 피프티 멤버들에 대한 이 실체와 진실 여부가 다 드러나기도 전에 뭔가 다른 쪽으로 많이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메가 X 사태에도 분명히 억울하고 속상한 피해자분들이 존재할 거예요. 그게 어느 쪽인지는 저도 아직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이번 피프티 사태는 일단 별개의 사건으로 두고 좀 더 심층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그것이 알고 싶다만으로도 지금 이 멤버들에 대한 동정 여론이 한때 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실을 왜곡시키려는 움직임들을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목격을 하셨잖아요. 지금은 피프티 사태에 전적으로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기자분들도 그렇고 이 피프티 사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지금 이 오메가 X 사태 궁금해 하실 수도 있고 진짜 피프티 멤버들만큼 억울한 피해 사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피프티에 좀 더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더불어서 이번 피프티 사태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또 드렸습니다. 가처분 인용 결과가 8월달 내에 발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번 주말이 지나고 나면 법원 발표가 주말에 나지는 않으니까요. 다음 주인 28, 29, 30, 30일 요 단 4일 이내에 결과 발표가 날 겁니다. 가처분이 인용이 됐을 경우와 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은 분들이 다양한 유튜버들과 다양한 기사를 통해서 접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피프티 멤버들의 향후 활동이 어떤 방향으로 끌려져 나가겠느냐, 가처분이 인용됐을 때 또는 인용되지 않았을 때 과연 전홍준 대표님이 어떠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냐, 이러한 것이 좀 더 쟁점으로 다루어져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조금 잠깐 돌아오면 이 전홍준 대표님이 아버님처럼 챙겨줬고 전홍준 대표님이 오히려 지금도 피프티 멤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지닌 그런 분이다라는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피프티 멤버들과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 그리고 이들의 부모님까지도 원하고 있을 가처분 인용 결과가 만약에 말일 날쯤에 맞춰 나오게 된다면 이때 인용이 됐다 안 됐다에 따라서 행보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위약벌, 위약품 이런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이 피프티 멤버들 가처분 인용 결과에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설사 인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소속사로는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 가수를 안 하면 안 했지 돌아가지 않는다.
라면서 내놓은 뭐 CCTV, 다이어트 식단 뭐 등등등 다 허구로 지금 판별이 나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템퍼링에 대한 대중들의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템퍼링을 확신하는 이유는 소송 제기 사유 첫 번째가 바로 정산 내역이라는 부분이다. 나아가서는 전홍준 대표님에 대한 배임죄 형사 고발까지 법인 기업 간의 투자 구조와 이 수익 관련 입금 내역을 가져와서 이걸 멤버들과 보호자에게 보여주고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세력이 과연 누구겠냐. 많은 대중들과 언론사, 나아가서 디스패치까지 의심하고 있는 바로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라고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서 거래처나 정산 내역을 보고도 이해 못하는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런 도표를 보시고 100% 이해됐다 또는 어렵다 많이 의견이 나뉘실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멤버들에게 그것을 확실하게 이해시킬 만한 사람이 주변에 누가 있냐라고 했을 땐 바로 안성일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멤버들의 이 부모님들이 이제 막 성인이 됐고 이제 막 데뷔해서 정산 내역을 받아봤을 뿐인데 이 모든 것을 판별해서 다 같이 전홍준 대표님에게 등을 돌리고 상표권 60여 개를 1,500만 원 이상의 돈을 들여 출원을 했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더기버스가 템퍼링을 실현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배후 세력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템퍼링에 거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문체부 장관님도 했던 이야기의 팩트는 그겁니다. 피프티 사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템퍼링이라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많은 분들이 이 오메가 X와 함께 비교하고 있는 결정적 이유도 이 오메가 X 역시 템퍼링 사례가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요 쟁점은 템퍼링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대중들이 더 크게 분노하는 건 템퍼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멤버들이 전홍준 대표님을 형사고발하고 통수돌이다 라는 오명을 스스로 뒤집어 썼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이 PPT 멤버들의 큐피드 빌보드 차트 순위는 많이 하락했지만 여전히 밥이라는 영화는 흥행의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고 OST도 대박이 났습니다. 물론 전홍준 대표님은 이 멤버들을 위해서다 라고 말을 하며 새로운 버전의 큐피드를 발매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확실히 이 피프티 원 멤버들의 큐피드 노래만큼의 파급력은 가져오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멤버들이 가처분에 승소를 하게 됐을 경우 어떠한 행보를 걸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헷갈리고 계신 게 상표권을 출원하면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오해하고 계신데 상표권이 출원이 되었다라고 한들 그것이 확정돼서 이 멤버들이 그 상표권을 사용하지 못한다 라고 확정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이 피프티 멤버들은요, 국내건 해외건 본인들이 원한다면 피프티 멤버명으로 활동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만약 법적 문제가 설사 존재한다 하더라도요, 이 멤버들은 지금의 유명세가 식기 이전에 빨리 활동을 재개해서 그 사이에 벌어들인 각종 수익으로 차후에 상표권이건 여러 가지 저작권적인 문제로 전홍준 대표님과 소송을 하여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는 2년 가까이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 사이에 이 멤버들이 가처분의 인용에 승소를 하여서 해외 활동을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막대한 돈을 벌어들일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누리꾼들이 예상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피프티 멤버들이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를 하게 된다면 어느 레이블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멤버들이 여전히 피프티라는 이름을 가지고 만약 활동을 하게 된다? 전속계약 효력의 정지는 생겼지만 어찌됐건 그 노래를 부른 이 피프티 멤버들은 그 노래를 그냥 다른 해외에서 활동을 하며 부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는 그 노래를 부르지 못한다 한들 이 멤버들은 독자 활동을 계획할 수 있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설사 그룹명을 쓰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들이 다른 이름으로 그룹명을 변경해서 해외 활동을 하고도 남을 수 있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설사 이거는 이 멤버들이 인용 결과를 받지 못하고 패소할지언정 그럼에도 이의 제기를 하여 어떻게든 독자 활동을 하기 위한 행보를 걸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중분들이 이번 가처분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멤버들의 부모님들이 60개가 되는 상표권을 출원했잖아요. 한 가지 착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잽싸게 상표권을 출원했다 하더라도 과연 멤버들이 차후에 그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안진용 기자님의 등장한 전종학 변리사님. 이분이 이번 전홍준 대표님의 해외 피프티 그룹명 상표권 출원을 도와준 분이라고 해요. 이러한 말을 합니다. 어트랙트와 피프티 관계에 있어서 동의 여부에 대해 이 동의서는 상표 출원에 대하여 후속 가수가 동의서를 작성해줘도 되지만 만약 그 이전에 작성하게 된 전속 계약서에 그룹명은 소속사가 가진다라는 문구가 있으면 그것을 동의했다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론 이미 전속 계약서에 그 동의 문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멤버들은 이미 상표권 출원을 하든 말든 피프티 멤버들에 대한 그룹명에 대한 권한은 이미 전속 계약서에서 대표님에게 동의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가처분 결과에서 인용 결과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앞에 말씀드렸던 한 누리꾼의 의견처럼 피프티 멤버들은 그냥 기존 그룹명을 버리고 독자 활동, 국내 활동은 사실상 어렵겠죠? 해외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름도 없고 큐피드 노래도 못 부르는데 이들이 어떻게 활동할 수 있냐? 안성기 씨와 관련하여 특히 피프티 멤버들 바이럴 마케팅을 많이 했습니다. 만약 해외 SNS 등을 통해서 이 멤버들이 새로운 그룹명과 새로운 노래를 발매했을 때 이 멤버들이 사실 큐피드를 부른 피프티다. 이번에 그룹명을 바꿨고 신곡을 냈다. 이렇게 홍보를 한다면요.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많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가처분 인용 결과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사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표권에 대한 권한은 갖기 어려워졌다가 팩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피프티 사태에 그것이 알고 싶다와 관련하여 피프티 멤버들, 전홍준 대표님의 측근들, 관계자들, 전 소속사 걸그룹과 문화부 장관님까지 정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이 피프티 사태에 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사회적인 문제점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소씨, 도대체 피프티 영상을 몇 개를 올리는 거냐? 자, 그런데 이 피프티 사태가 끊임없이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다른 컨텐츠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딱 중심으로 둔 부분이 있었죠. 사회적 문제나 사회적 약자들,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생겼을 때 제가 컨텐츠로 영상을 올려 알리겠다. 그런데 이번 피프티 사태, 과연 누가 약자인지 또 어떤 사회적 문제가 있는지는 이미 시청자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 피프티 사태, 과연 언제쯤 일단락 될 수 있을까요? 뉴스 기사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쏟아집니다. 중소돌의 기적으로 불리워서 뉴진스라는 지금 글로벌 최고의 위치를 자리 잡고 있는 이 걸그룹들과 정말 경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그룹이 바로 피프티입니다. 그만큼 큐피드라는 노래가 엄청나게 큰 열풍을 몰고 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이 두 걸그룹의 행보를 보세요. 슈퍼샤이라는 노래로 이 뉴진스, 온 세상이 뉴진스다. 올 여름은 틱톡에서조차 슈퍼샤이가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그리고 글로벌 1위에도 자리에 올라서면서 그야말로 뉴진스의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는요, 이 피프티 멤버들이
이 뉴진스 그룹과 경쟁할 수 있는 신흥 그룹이다. 그것은 피프티 멤버들이 이 뉴진스 멤버들보다 더 뛰어나다, 뛰어나지 않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피프티 멤버들의 큐피드라는 노래가 틱톡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이용자들의 플랫폼에서 대박이 났고요. 나아가서는 밥이라는 영화의 OST 곡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야말로 글로벌적인 인기가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한때 17위까지 올라갔었던 큐피드 노래이기 때문에 이 슈퍼샤이로 지금 엄청난 열풍을 몰고 있는 뉴진스와 견줄만 했다라는 거죠. 17위에서 끝났겠습니까? 전홍준 대표님과 힘을 합쳐서 정말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프로모션이 진행이 됐다면 피프티의 글로벌 빌보드 차트 17위의 기록은요 10위권 내에도 들어갔을지 모를 일입니다. 참 아쉬운 거죠. 두 걸그룹의 행보가 전혀 다릅니다. 한때는 이런 말도 나왔어요. 피프티 멤버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뉴진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데 그 뉴진스조차 자신들의 소속사 대표님을 굳게 믿고 벌써 두 번째 앨범으로 유명세를 달리하고 있다. 그러니 이 멤버들에 대한 이 국민적 비난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 와중에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프로그램은요. 편파 방송이었냐? 유익한 방송이었냐? 어떻게 생각하냐? 라는 제목의 투표를 네이버에서 진행을 했지만 결국 편파 방송에 대한 이야기가 94%를 차지했습니다. 바로잡지 않으면 그것이 알고 싶다. 더 이상 살아남기 힘들다. 매우 편파적이었다. 이제는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고 싶지 않다. 그러니 입장문스러운 사과문이 발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닷새 만에 말이죠.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꼬집는 기사가 올라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왜 그랬을까? 입장문에 담긴 시선의 문제점.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프티 사태를 다룬 지난 방송으로 거센 역풍에 휘말린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송 닷새 만에 공식 입장을 냈다. 31년 역사의 지상파 대표 시사 고발 탐사 프로그램이 시청자들과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반발 속에 체면을 단단히 구겼다. 분노의 폐지, 청원, 광고주 압박까지 들어간 마당에 나온 그것이 알고 싶다의 입장은 한쪽 편을 들어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 자, 이 기사에서도 사과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입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만큼 진정성 있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느낌을 아무도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죄송하다라는 말은 많았지만 결국 사과문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쪽 편을 들어주려고 그랬다라고 입장을 낼리 만무하지만 이를 의심하지는 않으려 한다. 입장문을 찬찬히 읽어보면 왜 이번 피프티 편이 편파를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조금 짐작할 수 있다. 지난 8월 19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 편은 이른바 피프티 사태를 통해 지속 가능한 K-팝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기 위해 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5문장 공식 입장의 첫 줄이다. 사안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접근 방향 자체가 기이하다라고 합니다. 피프티 사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야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K-팝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살펴본다? 뭔가 이상하다라는 거죠. 피프티 사태는 큐피드라는 곡이 글로벌 히트를 하며 중소의 기적을 만들어낸 신인 그룹이 불투명한 정산과 소속사의 태도를 이유로 데뷔 7개월 만에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발생한 겁니다. 이런 성공도 갈등도 유례가 없는데 소속사와 가수의 입장이 너무 다르고 양측 갈등의 배후로 지목된 다른 인물 안성희씨죠? 그곳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각종 의혹이 불거졌죠. 재판 등 사건 추이와 결과가 업계에 미칠 파장도 상당해 보였습니다. 일단 당사자 간의 주장이 너무 맞부딪히고 있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상황 속에 고고하게 등판한 그것이 알고 싶다는 뜬금없는 문제의식을 들고 나선 거죠.
수년의 어려운 시기를 묵묵히 버텨내 진정한 중소의 기적을 이룬 방탄소년단까지 운운해가며 방탄소년단이 세계적 그룹으로 우뚝 서기까지 뒤에서 이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아이돌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사실이다. 당혹스러운 전개가 벌어진 이유라고 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도박판처럼 묘사한 대목도 마찬가지인 거죠. 현재 진행형인 피프티피프티 사태를 두고서 지속 가능한 케이팝에 무엇이 필요하냐니.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싸잡아 꾸짖고 가르치고픈 제작진의 이 선민사상, 이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편향된 시선이 사실 확인에 우선하다 보니 무리수 투성이었고 어린 가수들만 불쌍하다라는 태도로 양비론을 주장하려면 최소한 적절한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가 다룬 사실관계는 물론 인터뷰에서의 객관성에도 의문이 있다라고 합니다. 상황 파악도 못한 채 이 내놓게 된 기묘한 결과물들은요, 시청자의 실망과 업계의 분노를 불러온 것이죠. 그것이 알고 싶다는 유독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꾸짖고 싶은 욕망을 거두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충수가 나온 거죠. 불과 2년 전엔 유령 작곡가가 제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라고 꼬집었으면서 피프티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의 모호한 저작권 문제는 제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악플로부터 스타가 보호받지 못한다고 엄중히 비판하고선 버닝썬 편에선 그곳에서 회식을 가졌다라며 여배우 A씨에 대해 이니셜로 의혹을 제기하여 무고한 여배우들을 무더기로 루머의 희생양으로 만든 적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후속 방송 표현을 약속했음에도 왜 수많은 대중들과 시청자들이 그냥 하지 마라, 보이콧 하겠다, 그래 봤자다 라는 반응들이 쏟아지는지 이 기사 칼럼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느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전홍준 대표님과 함께 했었던 전 걸그룹 더 러쉬 출신의 주이서라는 멤버가 굉장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이런 사진도 공개를 했어요. 이 전홍준 대표님과 함께 소속사 회사에 딱 놀러 갔더니 이렇게 자신들의 앨범과 사진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던 걸 보고 감동한 거죠. 전 소속사의 걸그룹이니까 자신들을 대표님이 잊었다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회사에 놀러 가 보니까 이렇게 떡하니 자신들의 사진과 앨범이 남아 있었다. 그러면서 회사 놀러 갔더니 딱 있더라. 이거 사장님이 찍은 건데 사진 찍는 거 다시 알려드려야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장난스럽게 이전 자신들의 걸그룹 대표님이었던 분과 이렇게 돈독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죠. 뭐라고 했을까요? 화가 나서 못 참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쭉 한번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해요. 공신력 있고 유서 깊은 프로그램이 웬만한 연예 유튜브 영상보다도 더 어설프게 방송을 만들었다라는 사실에 놀랐다라고 합니다. 저와 같은 유튜버들보다도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프로그램이 공정성도 없고요. 굉장히 팩트체크 없이 어설프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예전 앞에서 민이라는 멤버가 또 일침을 가했었죠. 그 멤버가 워낙 시원하게 얘기를 해줘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고 나서 며칠 동안 화가 나서 못 참겠다. 2021년 전홍준 대표님이 회사에 놀러오라고 하셔서 갔던 기억이 있다. 너희 잘 될 수 있었는데 자기 탓이라고 후회되고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다시 음악 하겠다라고 하면 같이 해보자고 제안도 해주셨던 자리였다. 이 걸그룹의 실패를 대표님이 자신의 잘못으로 돌렸다라는 겁니다. 이런 대표님이 어디 흔합니까? 그러면서 그날 새로 여자 아이돌 그룹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멤버들 한 명 한 명 영상 찍은 것도 보여주시고 이 친구는 이런 장점이 있고 영어도 이렇게나 잘하고 이렇게 춤도 추는 영상, 노래하는 영상 하나하나 다 보여주시면서 우리 애들 다 예쁘고 실력도 좋다면서 신나게 자랑하셨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게 피프티였다. 가슴이 좀 아프지 않습니까? 제가 감성팔이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이 대목만 봐도 다른 걸 다 제쳐두고선 전홍준 대표님이 이 피프티 멤버들을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아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읽어보면 대표님 핸드폰에 피프티 멤버들 영상이 그렇게 가득했는데 월말 평가에 한 번도 온 적이 없다? 그렇게 애정하는 눈을 하고 멤버들 자랑하기 바쁘셨던 분이 공포의 대상이었다? 솔직히 아예 믿기지도 않다. 근데 실제로 드러났죠? 멤버들의 월말 평가 대부분 참석했던 거. 팩트로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니 이전에 함께 활동했었던 이 걸그룹 멤버가 대표님을 정확하게 봤다는 얘기예요. 연습을 시켜주겠다고 우리 셋 어느 지하 연습실에 몇 개월 꼼짝없이 갇혀서 재능 기부 당했었던 일이 있었는데 뒤늦게 이 사실을 아시고서 우리보다 더 화내고 싸워주시고 속상해 하셨던 일도 나는 뚜렷하게 기억한다. 오히려 걸그룹 멤버들의 입장에 서서 불의에 대응했었던 대표님의 모습을 이 멤버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내가 아는 전홍준 대표님은 아마 지금도 멤버들이 그 알랑한 속임수에 속아 공경에 빠졌다고 생각하고 계실 거다. 죄송하다라고 찾아오면 괜찮아, 그런 일도 있는 거야 하시면서 기꺼이 받아주실 생각이실 거다. 여론을 이용하실 생각 같은 거 전혀 없다. 정말 그런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이어트 한다라고 굶을 때 대표님을 만난 날 오늘만 먹어라. 가수가 기운 없으면 노래 못한다. 억지로 밥을 사서 먹이시고 우리 잘 돼서 돈 많이 벌어서 시집도 보내야 하는데 라고 하시면서 늘 아빠같이 생각하고 말씀해 주신 분이다. 그 말투, 표정 그런 걸 다 아는데 반찬을 다 집어던지고 막말을 감시라니 어이없어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고 해결을 보든가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가며 한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는 그거 너무 치사한 방법이지 않냐. 코앞에 이득만 보고 여기서 벗어나면 날개를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지켜봤지만 절대 이 바닥에서 그러한 인성으로 결국 잘 되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제일 나쁜 사람은 돈 냄새를 맡고 남의 것을 훔치려고 했던 사람이지만 뭐가 뭔지도 모르고 휘둘려서 잘못된 선택을 해버린 멤버들도 안타깝고 그리고 자식들이 더 공경으로 처하는 상황으로 만들고 계시는 부모님들의 욕심도 안타깝다. 이제 막 빛날 수 있는 친구들이었던 것 같은데 참 너무 아깝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걸그룹 생활을 해봤던 선배의 이야기니까 부모님들과 멤버들이 더욱더 새겨들어야 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불어 이 사태가 이제는 장관님에게까지 번져나갔습니다. 박보균 장관 피프티 사태에 공정성 잣대로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겠다. 대박이죠? 이 현안을 보고하는 문체부 장관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걸그룹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로 불거진 이른바 템퍼링과 관련해 공정성이란 잣대에 주목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바로 오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연예계 템퍼링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 사태를 공정성이란 잣대로 주목하고 있으며 상황을 계속 검토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묘한 대목도 있고 복잡한 사안도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나 공정성이란 잣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이번 피프티 사태에 대해서 이용 의원은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과정이 외부 세력의 개입으로 인해 그룹을 빼앗아가려는 목적의 멤버 빼가기, 템퍼링 논란을 받고 있다. 만약 정말이라면 대한민국의 손실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박 장관에게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합니다. 중소기획사에서 연예인은 그 회사가 보유한 가장 귀중한 자산이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중소기업 기술 탈취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 무법천지의 상황이다.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며 K-팝을 보호하기 위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 그러면서 이 문체부에서는요, 업계 의견 수렴과 자문회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발굴하고 현재 진행 중인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전속계약서 개정 과정에서 반영 가능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 사태인 줄 알겠죠? 이제는 정부에서 나서고 있습니다. 피프티 멤버들 안성일 씨 이쯤 되면 정말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뼈저리게 느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